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가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민주당이 결정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이 도덕성 문제에서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정과 사범인 사람, 이런 사람을 대표로 세워놓고 그걸 계속 붙잡으니 살리기 위해서 호위무사 역할을 하니, 그러니 어떻게 민주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문재인 정권이 김건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증명서를 떼줬다. 우리 저는 제가 속해 있는 당, 아마 여기 계신 선배들 다 마찬가지 똑같은 우리 자유우파를 지향하시는 분들과 다 동지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우리 당의 경우에 재작년 한 해 정말 엄혹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야말로 완전히 그 패족의 선을 당해도 그냥 당연하다고 얘기할 만큼 그야말로 연전연패,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연전연패를 했던 터여서 당의 존폐 자체가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103석으로 21대 국회 3년 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 만큼 쪼그라들어서 이제 당의 존폐 자체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우리 당이 출발했고, 그때 당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20% 중반, 어떤 때는 20%도 못 미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20% 중반에 아직 머물러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제가 원내대표를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원내대표 맡은 임기 중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침몰할 것 같다. 자유우파가 건설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던져서 꼭 이겨야 되겠다는 아주 그야말로 각오를 단단히 가졌는데,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느냐. 문재인 정권이 저를 어떻게든 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자기 친구, 30년 지기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찰도 동원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선거 공작을 펼쳤는데, 그 과정에서 영장 신청을 39번을 했더라고요.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을 세어보니까 영장 신청을 39번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제가 살아남으면서 선거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부정부패 정치인이라는 누명을 벗어나게 되면서 저는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민주당 정권이 연장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건 싸워야 된다. 이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의미가 무엇이겠냐,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절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몸을 던져 싸우겠다고 해서 달게 들었는데, 여러 가지 국민적인 여건도 많이 조성되기도 했고, 비록 130밖에 안 되지만 우리 현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한결같이 한 분도 곁으로 나가지 않고 저 김건희를 신뢰해주고 믿어주셨고, 그래서 당 대표와 사이에 여러 가지 후보 갈등이 있을 때도 그 사이에서도 제가 가자는 길을 의원들께 따라주셨고,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고 대통령 선거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느꼈던 것은 이렇게 싸우면 이기겠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총선을 이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첫째, 당의 지도자는 희생과 선당후사, 선고후사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거를 챙기겠다, 내가 뭘 해보겠다, 아니면 자신의 어떤 그런 이익이나 이런 것들은 다 뒤로버리고 내가 희생되어져도 좋고 내가 그늘 밑으로 사라져도 좋고, 그렇지만 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어지는 이 정부 여시 우리 자유우파 우리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던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희생과 선당후사의 정신이 지도자에게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정치에 조금이라도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 당은 갈라지기 십상이고, 그러면 그러자라도 소수당인 우리 당이 무슨 최소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 당을 이끌어가는 지도부가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도덕성이라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각종 범죄 전과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고요. 또 부정부패에 연결된 것도 중요한 문제일 것이고요.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성에서 가족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될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요소도 있을 것인데 저는 민주당이 결정적으로 실패하고 있는 것이 이 도덕성 문제에서 자기들이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과 사범에다가 거기다가 공무원 자격 사칭, 검사 자격을 사칭한 죄 이게 세상에 말이 되겠습니까? 공무원 자격 사칭, 무고, 온갖 이런 범죄 전과 사범인 사람, 그것도 부정부패의 온상인 사람, 몸통이라고 우리가 다들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 이런 사람을 대표로 세워놓고 그걸 계속 붙잡으니 살리기 위해서 호위무사 역할을 하니 그러니 어떻게 민주당이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저는 민주당의 결정적 패착이 거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면교사 우리를 따라보면 우리의 지도자도 그런 의혹에 결코 휩쓸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민주당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 김건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증명서를 떼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만 자기들이 그렇게 탈탈 털어도 1년 반을 털었습니다. 김건희를 잡으려고. 뭐 했다는 게 아니고요. 1년 반 내내 김기현과 김기현 주변을 털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김기현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심지어 제가 시장을 그만두고 나서 바로 다음 시장은 민주당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사이에서 만약에 내가 불법을 지시했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뭐 그냥 이권을 개입했거나 한 것이 있으면 밖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공무원 사이에서는 다 그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실무한 사람들은 공무원이지 제가 실무를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무자가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시장이 무리하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바꾸라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얼토당토 않는 걸 하라고 지시했다든지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다음 시장에 왔을 때 자기가 그거 한건 해가지고 제보해가지고 잘만 하면 자기 일신상이 연달도 도모할 수 있다는 유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음 시장이 저하고 서로 맞닥뜨려가지고 서로 그냥 뭐 으르륵거리다가 자기는 기소가 되어 있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후임 시장이. 자, 우리가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랬으니 공무원들 그 사이에서 뭔가를 끄집어내서라도 하려고 마음먹었지 않았겠습니까? 있었으면 아마 그게 다 드러났을 겁니다. 아무리 밖으로 안 드러나도 속살은 숨길 수가 없는데 그걸 다 뒤져본다 하더라도 저는 단 하나도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점에서 도덕성은 민주당 정권이 저를 보증서를 끊어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